얼핏 생각하면 인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그 스케줄대로 내가 이행을 했을 때 얘기인 거야. 못하면 누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따라가기 힘들어. 한 번에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괜히 옆 사람에게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고문이 공부 안 해놓고.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결성하면. 그리고 두 사람은 결성하는 것에서 서로가 상대방에서 막주간 책임감을 느껴야 돼. 내가 가면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 니가 난리 나는 거야. 참. 그게, 정말 기필코, 뭔 얘기인지 알아? 없다고 생각해봐. 둘이 이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얼마나 그러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저녁반에 그 아주머니 한 분 있는데, 만약에 남은 게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간다고 그런다고 막. 쑥스러우니까. 그렇잖아. 어째 하다 보면 눈도 마주치고 이래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빠지면 죽음이라고. 기필코 와서 그걸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리모컨 그거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있어.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수요와 공급을 각각 따로따로 배웠어. 근데 두로 이제 묶어준 거야. 그래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을 균형이라고 해.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 여기서 결정된 양을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 여기서. 그리고 시장에서의 생산과 소비는 이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가격을 따라서. 지금은 이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 이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야. 얘가 100개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가격은 오를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은 그 가격을 따라서 또 움직이는 거야. 거기서 새로운 균형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가격 하에서 100개를 생산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이거를 받으면 최소한 정상적인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지불하거나 이 가격에는 이익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서 생산과 소비가 결정이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자는 요것만 받아도 돼.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 가격을 최소 가격이라고도 얘기를 해. 최소한 요거는 받아야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배가 고플 때 빵집에 가서 1,000원짜리 빵을 1,000원 주고 내가 사서 바로 소비한다는 얘기는 그 빵을 소비하면서 내가 얻는 효용이 있지. 그게 최소한 그 가격보다는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1,000원을 주고 빵 하나는 그냥 소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소비자는 무슨 생각해? 요만큼 내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 이걸 우리가 소비자잉여라고 그래. 무슨 잉여? 소비자잉여. 그러니까 요거를 무슨 잉여라고 그런다? 그러면 생산자는 800원만 받아도 되는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되면 요 몇 년만큼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를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다 합한 거를 사회적 총잉여라고 그래. 그런데 이런 균형 상태에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까 안 할까? 한다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 가격을 받아서 이윤을 올릴 수 없는 생산자들은 시장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격을 통제하거나 과세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과세를 하게 되면 이 균형점이 이동을 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가격은 이전보다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 생산자들도 이전보다는 가격이 높아졌어도 이 가격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기에 들어온 이익은 줄어들어. 그러면 결국 뭐가 줄어들어? 사회적 총잉여가 감소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번 시험에 나온 거야. 사회적 총잉여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선생이 기본할 때 설명해 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해주고 조세 정책을 가게 되면 그거를 설명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아,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들어가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선가 본 듯한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거는 그냥 쓰러지겠어 그냥. 그냥. 자, 그다음에 시장 가격이 1,000원이야. 100개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균형량, 균형 거래량인데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 그렇잖아?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할 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부호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시장에 양을 구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먼저 도출해야 돼. 그래서 갖다 대입하면은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나중에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요즘은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줄 때 분수식을 집어넣어. 분수식을. 그런데 분수식을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요령은 소수로 바꿔서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해도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2분의 3 얼마야? 소수로 바꾸면 1.5가 된다고. 2분의 7, 2분의 5 이렇게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 소수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1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 소점 이하로 바뀐다고. 그러면 또 순환소수로 또 바꿔서 또 정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나중에 하는 거는 그대로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게 균형 가격 상태인데 이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 줄겠지. 수요량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서 배웠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자, 수요량은 80인데 공급량은 120이 된 거야.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거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를 뭐라 그런다? 용어상에서. 그걸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 뭐라 그런다? 초과 공급. 그래서 거기 70페이지 하단에 우측에 가면은 그래프 있어 없어? 위에 그래프가 초과 공급이라고 돼 있잖아. 초공급이라고. 그러면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매년 김장철이 됐어. 그래서 농부가 배추를 1,500포기를 들고 나왔어. 그런데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배추가 1,000포기만 필요해. 작년에 배추가 부족해서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을 많이 봤거든. 그래서 올해도 작년 정도의 수요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1,500포기를 갖고 왔는데 필요한 사람은 1,000포기밖에 안 된대. 그러면 남는 500포기를 어떻게 돼? 저장할 수가 없어. 얘는 배추는 저장하기 어려워. 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바깥에 두게 되면 썩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포기에 1,000원에 팔던 거를 어떻게 해야 돼? 1+1. 아니면 덤핑. 한 포기에 1,000원에서 800원, 500원 이렇게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릴 거 아니야. 왜? 농 팔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사려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해.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진다. 그러면 자, 가격이 1,1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
늘어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그러니까는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거야. 초과 공급 상황이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은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어떻게 돼?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요때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초과수요라고 그래. 초과수요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서 수요가 많은 상태야. 그러면 반대로 나오는 거지. 자, 작년에 손해봤으니까 농부가 500포기만 시장에 공급한 거야. 근데 소비자들은 1000포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원래 포기당 1000원에 가격이 형성이 됐다가 배추를 구하기 힘들어. 그럼 소비자들은 뭐라 그래? 그건 난 100원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마셔. 나는 500원까지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작황이 안 좋을 때 배추값이 금치 막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어. 그러면 왜 그렇게 이걸 조절하기가 어렵냐면 배추는 생산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 재배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일수록 가격 변동의 폭이 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탄력성 할 때 또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될 거 아니야.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어떻게 돼? 늘어날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어떻게 돼? 줄어들 거야.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 균형 상태로.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가격이 상승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게 기본이야.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균형의 이동을 배울 때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러면 지금은 뭐 계산하는 거 안 해도 되고 두 번째가 이게 균형의 이동이야. 거기 그 72페이지 가면 하단에, 맨 하단에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라고 있어. 이게 수요 공급의 4원칙이야. 기본이야. 자, 거기 보면 이런 거요. 한 예를 들어준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물어볼 때,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늘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무슨 상태겠어? 이 둘 중에. 공급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늘었다는 얘기는 초과수요야. 초과수요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얘 가격 상승하지. 얘가 지금 얘 불변일 때 증가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같은 거야. 방향이. 그러면, 초과수요 상승, 증가, 증가. 그러면 지문 보고 내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 불변일 때 감소했지. 그럼 무슨 상태겠어? 공급이 늘었는데 수요가 줄었다. 공급이 더 많으니까 초과 공급이잖아. 하락이지. 얘 감소했지. 그럼 얘 감소야. 양의 움직임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려운 게 없어. 왜?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 상황만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가격은 구별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변화도 가끔 한 번씩 나와.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나중에 푸는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그 정도. 근데 이건 별표해야 돼.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는. 거기 그 72페이지에는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돼 있잖아. 거긴 별표해야 돼. 별표. 나중에. 그러고 75페이지 가면 중간 박스 밑에 양가로 3번에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지. 별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77페이지 가게 되면
상단의 양가로 사본의 탄력성이 크기에 따른 균형의 변화라고 있잖아. 별표. 근데 걔네들은 구별하는 요령을 알려줘. 그러니까 나중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간단하게. 시험에 가끔 나와. 요령을 알면 어렵지 않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처음에 이거 가지고 많이 해주잖아? 그럼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머리 아프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뒤로 가면 78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있어. 탄력성 별표하는 거야. 별표. 근데 결국은 가만히 봐봐. 수요와 공급의 변화. 그치?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균형, 탄력성. 이 네 가지가 시험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별표로 그렇게 4개 해주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